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36개 줄행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36개 줄행랑. 여기서는 36개째, 개자는 꾀할 개자, 셈할 개자 그래요. 우선 꾀할 개자입니다. 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줄지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단일행자, 항렬행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일행자로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행랑행자입니다. 그래서 줄행랑 그러는 건 뭐냐면 행랑이 줄지어 쭉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국어사전 보면요, 대문 좌우로 쭉 벌려져 있는 행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개는 뭐냐면요, 36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36개의 방법,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 36개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36개 줄행랑이 왜 지금은 도망치다, 달아나다는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과거에는 권력이 바뀌면서 몰락하는 가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노비들은 이런 집안의 상황을 눈치채고 자신까지 화를 입기 전 급하게 도망치곤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많아지면서 눈치를 채고 미리 피하려 달아난다는 그런 의미로 굳어지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렇게 이제 몰락하면, 망하게 되면은 그 노비들도 함께 그 화를 입을까봐 노비들이 눈치채고 빨리 도망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행랑이 이게 이제 양반집의 행랑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집에, 양반이라는 것은 옛날에 뭐 농가 밭이 막 수천 평, 수만 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꾸고 일구려면 많은 노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노비들이 먹고 잘 수 있는 방이 바로 대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쫙 있는 그런 이 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노비들이 이거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양반집에는 그 노비들이 먹고 자는 그런 행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어 쭉 있다 그러는 게 줄행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6개 줄행랑이 그게 뭔 뜻인가를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은 36개가 있어요. 이 36개는 뭐냐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가지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승전시 방법, 또 작전시 방법, 공전시 방법, 혼전시 방법, 병전시 방법, 패전시 방법, 그래요. 그래가지고 1개, 2개, 3개 해가지고 3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6개 중에서도 보면은요, 주의상책이라고 나왔어요. 달릴 줄자, 될리자, 이쌍자, 꾀할 책자, 그래요. 그래서 달리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그 여기 36개에 나와 있어요. 36개의 내용이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6개는 도망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줄행랑은 행랑이 줄지어 있는 노비들이 양반이 몰락했을 때 빨리 눈치채고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36개 부분에 1개, 2개, 3개 중에서도 36개 내용 부분에 도망가는 게, 달릴 줄자,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그 계략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망가다라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36개의 손자병법, 그 36개의 도망가다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다라는 그런 거고, 행랑 양반집의 노비가 행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다가 양반이 몰락해서 자기도 화를 입을까봐 줄지어 있는 행랑의 노비들이 36개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게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6개 줄행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좀 볼까요? 우리 이제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 그러면 한자를 또 자세하게 또 분리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건 저 꾀할 개자, 셈할 개자 그러잖아요. 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려고 뜻을 이루거나 힘을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는 거를 이제 꾀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6급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는 또 말씀언변이죠. 이게 말씀언, 그 다음에 요거는 열십자예요. 열십자. 그래서 말씀은 말하다 그런 뜻이고, 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 때 그 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거, 십자, 그 여십자 모양 같이 생기고 동서남북 사방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솟아오르다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의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하다라는 것은 어떤 그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을 꾀한다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과일을 뭐 이렇게 팔 때 그 가격이 얼마 나오고 또 뭐 쌀을 재배해 가지고 팔 때 쌀이 또 얼마 나오고 뭐 배추를 재배해 가지고 쌀 때 또 얼마 나오고 한 그런 여러 가지 품목들을 말을 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새말개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꾀하다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상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품마다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새말개자도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말씀원이냐? 이게 지금 말씀원인데요. 말씀원, 요건 6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말씀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나예요. 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원을 이제 이렇게 딱 사람 얼굴하고 말씀원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맨 위에가 돼지의 머리예요. 돼지의 머리. 그래서 이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머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사람 머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여기는 뭐냐면은 머리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눈을 의미하는 거죠. 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눈 밑에 또 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코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입이 있죠. 코 밑에 입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입을 의미합니다. 입구자니까 요거는 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것을 머리에 인식을 해서 입으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원이에요.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응? 어디 그냥 주변에 가면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눈으로 봐가지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야 아름답다 그러면은 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나서 아름답다고 느꼈을 때 뇌에서 느껴가지고 아름답다라고 입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저 그렇잖아요. 난 그냥 아무 생각도 뭐 보지도 않았어. 그냥 그냥 아름다워. 미워. 싫어. 좋아. 나빠. 뭐 이렇게 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가 꽃들이 또 막 피었어. 거기 가서 냄새를 맡아봐. 너무 향기로워. 그러면 코로 냄새 맡고 향기롭다라고 머리에서 느껴서 입으로 야 이게 향기롭다, 이 향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그래서 머리에 느껴서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말씀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열십자죠. 열십, 요거는 8급에 있습니다. 이게 열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 남, 북 이렇게 해갖고 사방을 나타내는 사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열십자 모양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솟아오르다, 솟아오르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예,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예. 자, 그럼 좀 또 볼까요? 자, 단일행자, 항렬항자요. 단일행자도 되고 항렬항자도 됩니다. 6급에 있어요. 단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직장, 학교 등에 늘 나갔다 오다, 갔다 왔다 한다 그런 뜻이죠. 그거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두인변이에요. 두인변이니까 두인은 건 두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사람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여기는 뭐냐면 고물의 정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고물의
정자입니다. 고물의 정자는 뭐냐면 시골에서 우리가 그 단거래 왔다 갔다 좀 이따가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미는 거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그거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일행자예요. 그럼 항렬항자는 뭐냐? 항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하고 이름하고 해가지고 석자잖아요. 대부분. 물론 두 자도 있고 뭐 다섯 여섯 자도 있고 이름이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석자잖아요. 성 하나하고 이름 두 자. 그래서 김정금, 나는 김씨니까 김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금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항렬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돌림자예요. 그 돌림자가 높으면은 높은 항렬에 있는 거고 돌림자가 낮으면은 낮은 항렬에 있는 거라고요. 낮은 학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름이 두 자가 있잖아요. 공 하나 치고 이렇게 두 자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도 두 자, 이렇게 두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성, 이씨, 박씨, 김씨 뭐 이런 식으로 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집안의 학렬이라고 그러면은 이 김씨 집안이면 김씨만 쭉 있겠죠. 앞에 성이. 그 다음에 이름이 두 개가 있고. 그러면 규자 돌림이다 그러면 여가 규가 앞에가 있고요. 또 이름 뒤에가 규가 있고 또 여가 앞에가 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돌림자가 이름 앞에 있을 때가 있고 뒤에가 있을 때가 있고 앞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돌림자가 그러니까 이름 두 자인데 정금, 정자 돌리면 정수, 정운, 정의 뭐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 정자가 또 규정, 뭐 수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정자가 뒤에 돌림자가 있고 앞에가 돌릴 때가 있고 뒤에가 돌릴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돌림이 이렇게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고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단일행자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돌림자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항렬항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단일행자의 항렬항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돌림자가 이름의 앞에 있을 때가 있고 뒤에 있을 때가 있고 앞에 있을 때가 있고 뒤에 있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렬항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단일행자를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분해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두인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란 뜻입니다. 두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인 게 사람인자인데 이게 지금 사람인자죠. 사람의 앞발과 뒷발 한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그래갖고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사람인이죠. 그런데, 자, 사람인자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인자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인자 두 개가 있다면은, 이거를 각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둘 해가지고 두인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고무래예요. 고무래라는 것은 시골의 그 농기구인데 이게 이제 그 당그레, 고무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고무래라고 하는 거예요. 고무래. 이게 고무래예요. 고무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고무래가 이렇게 당그레, 고무래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고무래 정자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무래가 이것도 두 개 이상 게 많다, 고무래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개의 고무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인자도 아까 이렇게 한 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듯이 고물에도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물에가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다닌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일 행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물에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고물에가 시골에서 이게 뭘 어떨 때 쓰냐면 고물에가요. 고물에가 작물이나 곡식 같은 거, 보리, 콩 같은 거 이런 것을 넣을 때 이렇게 얇게 널기 위해서 왔다 갔다 밀면서 왔다 갔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런 거 단거래가 여기는 왔다 갔다라는 그런 의미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다닌다 그래 단일행자고 이름도 또 그 돌림자가 앞에 돌렸다가 뒤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돌림자를 이름을 만든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항렬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항렬행자 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무조건 뭐 한자 막 외우지 말자고요, 우리. 자, 그 다음에 행랑행자가 있죠. 행랑행자는 3급에 있습니다. 행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문간에 붙어 있는 방, 국어사전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양반집 대문입니다. 여기 대문이에요, 이게. 대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행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행랑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도 쭉 이렇게 있어요. 그 행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양반집에 노비로 있는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방에 한 칸은 이렇게 쪽방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있는 그런 거를 행랑이라고 한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좀 더 볼까요? 그럼 우리 이제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 행랑을 이제 자세하게 또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지범변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범변. 그래서 이게 지범변입니다. 지범. 또는 엄호변도 돼요. 엄호변 그래요. 지범변은 어떻게 해서 지범변이냐면요. 이게 지붕 꼭대기가 있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둥이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지붕 꼭대기 높이 이렇게 솟아 있는 그 꼭대기, 그 다음에 지붕, 그 다음에 벽,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둥.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관공서. 관공서는 이게 그 도청, 시청 할 때 그 청자가 들청자, 뭐 이렇게 청이 있죠.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집을 의미하죠. 행랑도 집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지원변이 들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이자인데요. 이게 지금 조울양자입니다. 조울양 또는 어질양 그래요. 어질양 그렇습니다. 이거 5급에 있어요. 어질다라는 것은 학식이 풍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학식이 풍부하고 예의가 바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학식을 많이 쌓아 수양을 해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그거 보면은요. 여기 지금 자세하게 보면 자세하게 조울양자를 자세하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요게 점주자예요. 점주자죠. 이렇게 점 찍었죠. 위에, 맨 위에. 그게 점주인데, 점은 뭐냐면, 점 모양. 한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한자가 있으면 그 모양을 그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 모양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소. 그 다음에 강조. 그 다음에 구분. 한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뭘 계속하냐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또 요분에 이제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해일자를 쓴 것은 이게 얼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무엇이냐면 옷자의 옆모습이 사람 옷을 입고 있는 옆모습이니까 오른쪽 옷자락, 왼쪽 옷자락, 그 다음에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을 나타내는 점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옷을 입고 있는 옆모습인데 옷을 입고 있는 옆모습인데 이 책상에 책을 놓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득점이라는 것은 계속을 나타내고, 이거는 얼굴을 나타내고, 이거 옷을, 옆모습, 옷을 입고 있는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옷을 입고 있는 얼굴 모양이 자세가 이렇게 앉아서 계속해서 책상에 책을 가지고 계속 그 자기를 수양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어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질 양자예요. 어질다라는 것은 학식을 풍부하고 예의가 바르고, 예, 점잖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양자도 된다는 거예요. 좋을 양. 그래요. 그래서 좋을 양, 어질 양, 그렇습니다. 이게 5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언덕부자죠. 여기 지금 언덕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덕부자예요. 언덕부. 그럼 언덕부자는 어떻게 해서 언덕부자냐면요. 우리가 그 산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평평한 땅에 산에서 멀리 바라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죠. 언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평평한 땅에 언덕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언덕이 쭉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언덕이 이렇게 쭉 있죠. 언덕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자는 2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2개만 써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언덕을 2개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있는 거죠. 평평한 땅에 언덕이 쭉 이렇게 우리가 먼 산을 보면 막 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2개만 써줘도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으니까 2개만 딱 써주고 이거를 갖다가 90도로 돌린 거예요. 이게 90도로 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언덕부자예요. 언덕부. 그게 바로 언덕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언덕에 쭉 이렇게 평평한 땅에 언덕이 쭉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쭉 여기 이렇게 길게 쭉 펴는 것은 계속 쭉 있다, 그런 뜻이고, 이게 2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언덕이에요. 그래서 언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요 두 자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요 두 자가, 좋을양자와 언덕부자가 합쳐가지고 뭐냐면, 산해랑자입니다. 산해랑자예요. 산해랑.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산해라는 것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젊은 남자를 산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젊고 튼튼하고 그럴 때가 신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한창 때, 내가 진짜 날아다녔는데, 한창 때 내가, 그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는 사람 몸이 좋다라는 거니까, 사람 몸이 가장 좋을 때가 젊었을 때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였는데, 어떻게 좋냐면, 언덕처럼 좋다는 거예요. 왜 언덕이 뭐냐면, 언덕은 크고 튼튼하잖아요. 그렇게 언덕을 비유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 몸이 가장 좋을 양자니까 사람이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언덕처럼 튼튼할 때. 그러니까 언덕처럼 튼튼하고 가장 사람이 키가 클 때도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키가 크고 힘도 세고 튼튼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져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걸 산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언덕으로 표현한 겁니다. 크고 튼튼하고 하는 그 모습을 언덕으로 표현한, 언덕처럼 크고 튼튼하고 몸이 좋은 상태, 그 상태의 남자, 그게 뭐예요? 산해. 그게 산해랑자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좋을 양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위에가요, 사람인자입니다. 이건 사람인자예요.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좋을 양자예요. 좋을 양. 좋을 양인데, 이게 지금 사람이 좋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거 먹는 음식에 사람이 좋은 거죠. 음식이 안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좋은 게 어딨어. 내 목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막 그렇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음식. 음식.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걸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먹을 식자예요. 먹을 식. 밥사. 그래요. 여기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람에게 좋은 거를 먹는다 그런 뜻이니까 먹을 식자도 되고 밥사자도 돼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좋은 거를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먹는다. 그래서 먹을 식자, 밥사자 그렇습니다. 7급에 있어요. 자, 이것도 좋을 양자니까 좋다 그런 뜻이죠. 좋을 양. 그 다음에 이거는 달월이에요. 우리가 달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금음달이 있고, 초승달이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보름달이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그 달이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달이 뭔가요? 가장 크고 밝고 하는 달. 보름달이죠, 보름달. 그래서 여기서 좋은 달이라고 했으니까 보름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름달에 가장 밝죠. 그게 밝을 랑자입니다. 밝을 랑. 예, 요거는 5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죠. 물수. 그 다음에 요거는 좋다 그런 뜻입니다. 좋을 양. 그래요. 이게 물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물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살아있는 물이 좋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은 살아있는 물이 좋아요. 고여있는 물에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더 썩어요. 그러고 막 이끼가 있고 냄새도 나고 독한 냄새가 독해져요. 물이. 이 흐르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게 물이 썩었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그 물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으면은 그 물은 맑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계속 흘러야 돼요. 살랑살랑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됩니다. 예,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물이고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좋다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떤 물이 좋은 거예요? 고여있고 안 움직이는 물이 좋아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찰랑살랑 이렇게 물결을 치며 가는 그런 살아있는 물이 좋아요. 물결 치면 살아있는 물이 좋아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결 치면서 살아있는 물이 흘러가는 물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물결 랑자입니다. 그래서 물결 랑자예요. 물결 랑. 예, 상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좋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아서 물결이 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네, 그게 맑은 물이다, 좋은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